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이런 표현이 사실 뛰어넘을 정도로 메가시티 구상 이런 걸 좀 많이 하는데요. 서울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실천하시는 서울경제진흥원의 김현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울경제진흥원이 뭐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서울시 산하 기관 중에 대표적인 기관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네네. 주로 하는 일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들 지원하는 일을 하는 정책 실행 기관이에요. 98년도에 설립됐는데 네네. 일반 개개인의 시민들은 잘 모르시지만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저희랑 일을 참 많이 같이 합니다. 취임하신 지 한 2년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취임 이후 벌써 2년 동안 2년. 한번 이렇게 좀 스케치 좀 해주시죠. 네네.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고요. 네네네. 저도 깜짝 놀랄 정도의 에너지로 하여튼 계속 달려온 시간들이었는데 기관도 많이 변했고 사업의 성격도 좀 많이 변했고 또 좀 다른 공공기관하고 다르게 되게 트렌디하게 사회 변화를 캐치업하겠다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좀 예. 시청자한테 이제 한번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예. 요약하는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기업이 무척 많은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예.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요. 예, 이게 예.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부서들을 설명을 하면 하는 일이 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창업본부라는 데가 있는데 창업본부는 스타트업과 관련된 인큐베이션, 액셀러레이팅 네. 또는 이렇게 사무실 빌려주는 것들 네네. 또는 오픈 이노베이션하고 대기업이랑 같이 콜라보하게 하는 사업들 하여튼 스타트업과 이런 생태계를 위한 활동을 되게 열심히 하는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요. 네네. 마케팅 본부는 유통기업부터 화장품 기업, 정말 서울에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잖아요. 바이오 기업까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마케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본부도 최근 2년 동안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교육본부라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 특히 청년들이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걸 IT 인력으로 저희가 비싼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취직을 시키게 되는데 네네. 저희 과정을 이수하면 취업률이 한 75% 정도가 나오고 상당히 있습니다. 높군요. 네. 각 구에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고요. 내년까지 해서 여태까지 올해 5개하고 내년에 6개 더하면 서울 시내 25개 구에 다 한 구에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외부에는 서울투자청이라고 알려져 있고 올해 독립시키게 되는데요. 인베스트 서울에서는 외자 도입에 관련된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점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는 마곡산단, 상암동의 디지털 멀티미디어 시티 이런 데 또 그다음에 세텍이라는 곳 이런 데 네네. 각 거점을 관리하는 기능 이런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아마 지금 졸업 시즌이고 이렇게 돼가지고 예. 사실 졸업생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예. 이렇게 흡수하지 못한 과정에서 갈등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경제진흥원에서 예. 그분을 위한 취업률이 75%다 보니까 예, 확 뛰게 되거든요. 예, 어떻게 예. 이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청년 취업 사관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네.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저희가 지금 현재 산업계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에서는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고 난리잖아요. 네네네. 프로그래머와 IT 인력들이 부족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외에도 관련된 기획자들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모든 마케팅 기능들이 IT와 결합이 되면서 마케팅이 이제 거의는 AI가 가깝거든요. 네. AI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IT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교육 과정이 꽤 비쌉니다. 하여튼 1인당 한 1,200만 원이 넘는 교육을 개인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선발 과정이 한 4대1, 6대1, 8대1 이렇게 되는데요. 과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네네. 선발을 해서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교육을 시켜요. 네. 근데 이때 교육 프로그램이 좀 특이해요. 그냥 일방적인 자바 교육을 한다, 파이썬 교육을 한다 이런 프로그램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이 교육을 직접 실전 교육을 시키게 되니까 끝나고 나면
업체들한테서 이제 선발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해보니까 교육만 잘 시킨다고 해서 취직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잡코디라는 걸 두고서 이 사람들하고 계속 컨설팅을 해가면서 이들이 취직이 될 때까지 계속 멘토링하고 그렇군요. 네, 잡 코디네이션을 해주고 하는 것이 교육 취업률을 좀 높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거기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 상시 모집인지 아니면 예. 특별한 그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좀 지금 계속 각 구에 하나씩 열어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열어갈 때마다 하나의 교육센터 안에 과정이 서너 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고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각 하나의 구에서는 과정이 끝나고 또 다른 구에서 과정이 열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의 상시 모집에 가깝습니다. 취임하신지 예, 예. 짧은 순간에 일을 많이 했다면요. 예. 좀 시청자분을 위해서 좀 예. 그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내적인 문제, 네네. 또 사업적인 문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대내적인 기관 내부적인 문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네네. 몇십 년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어떤 문제들은 소통의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나가는 저희 직원들한테 아무나 툭 치고 대표이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동으로 반사가 나올 정도로 소통이요, 커뮤니케이션이요 할 정도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잭 웰치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경영자 얘기인데 기억납니다. 예, 그 같은 얘기를 10,000번을 해야지 전달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조직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네네. 계속 전달하고 소통하려고 그래서 저 입사한 지 10년, 15년 만에 대표이사랑 밥 처음 먹었다는 친구들 한 3, 40% 됐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전 직원하고 이제 거의 2번, 3번 밥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신경 많이 썼고요. 또 하나의 큰 원칙은 모든 판단 기준이 비즈니스 라이크한가라는 거에 네, 그 큰 원칙을 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 회사가 많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DX라는 건데 정작 우리 내부는 그렇지 못했어요. 예산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인력과 예산을 조금 늘리면서 우리 자체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키면서 AI도 도입하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전표 처리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네. 저희 직원들이 전표를 안 씁니다.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다음에 AI 로봇이 전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장당 한 2분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네네. 전체를 다 해서 직원 수는 나눠보면 1년간 한 60시간이 1인당 절약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아주 가열차게 신규 사업을 확장적으로 좀 벌렸고요. 그런 면이 내부적인 어떤 변화였던 거였고, 근데 이 변화도 또 한 가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까 제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좀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회의를 서서 합니다. 스크럼이라 그러는데 모든 네. 부서에서 네네. 1분 안에 자기 말을 끝내야 되고요. 모든 팀이 그 회의를 하게 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회의도 대단한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렇게 되면 소위 묻어가는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네네. 근데 공공 부분에는 하이러키들이 있어서 하이라키 있고 IT가 할수록 또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묻어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 스크럼이라는 제도를 하게 되니까 네네. 근데 이것도 처음에 하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8개 팀만, 그 다음에는 뭐 15개 팀만 이렇게 해서 1년 반에 걸쳐서 이제 전체 팀이 다 하게 됐고 그러면 그때마다 계속 그 서베이를 했어요. 찬성이냐 반대냐 어떤 점이 좋으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80%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률로 전체가 도입하게 됐고 이런 것들이 팀 내 또는 본부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되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내부적인 거고요. 근데 외부적인 거는 일단 산업진흥원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다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네. 산업 지원을 진흥과 지원을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 다음에 산업이라 그러면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산업에 대한 지능인데 약간 안 그런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는 개별 기업, 개별 산업에 대한 지원원적인 성격이 강했어요.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경제지능이라 그러면 좀 더 인프라적이고 프로그램적이고 또 금융이 포함된 이제는 산업에 있어서 금융을 분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개념이어서 좀 더 본질적이고 펀더멘탈한 일들을 할 수 있겠다는 의미가 강하고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전의 기조는 많은 기업들한테 지원하는 게 어떤 KPI였어요. 네네. 이해되실 이제 겁니다. 국감에서 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경제지능이나 산업지능이 일어나지는 게는 되게 네, 제한적이거든요. 정부 예산으로 그걸 다 커버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지능이라는 면, 그다음에 미래라는 면, 누군가는 밥만 먹고 서울의 미래를 꿈을 꿔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있는 산업이 서울의 10년 뒤, 20년 뒤를 보장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누군가는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들만은 정말 단 한 번만 성공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 뭔가를 준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역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이 워낙 가지수가 많아요. 팀이 41개 팀이 되다 보니까 뭐 거의 100가지가 넘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업들마다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예산의 근원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것들을 효율화시키고 묶으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오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기관 평가에서 네네. 25년, 26년 역사상 역대 최고점을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아, 결과 2년 만이요? 예,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네네. 이런 좋은 일들도 있어서 이런 거죠. 얼마나 직원들이 힘들었겠어요. 이 리더가 이렇게 설치면 직원들은 피곤하거든요. 또 익숙하지 않게 되고. 네네. 근데 작지만 그런 보상이 있을 때,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한 번이라도 수학을 100점 받아본 애가 네. 한 번이라도 축구에서 골을 넣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공공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일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업적 성취가 있었을 때 또 신이 나거든요. 이거는 네네. 금전적으로만 다 보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대시민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97.8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점이네요. 더 이상 높아질 수는 네네. 없는 점수가 나와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잘 달려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긍심. 그래서 올해는 2년 동안 그렇게 달려봤으니 얼마나 또 피곤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건 좋은 점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내부적으로는 일도 많아지고 또 그렇다고 예산이나 인력이 막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긍심, 프라이드만으로 또 일하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내부적인 프로그램을 올해는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제 미래 이걸 좀 말씀하셨는데요. 예. 지금 대표님이라든가 예. 시장님이 생각하는 서울 경제 미래 좀 예. 막연하겠지만 예. 한번 좀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대별로 보면 각 산업의 트렌드가 있었거든요. 네네. 패러다임이 바뀌어 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자 보시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반도체 되게 열광하잖아요. 정말 훌륭합니다. 네네네. 미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는 서울의 산업일까요? 반도체는 서울의 산업은 아닐 수 있거든요. 공장들이 대부분 경기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는 울산의 산업이고. 그렇게 알고 있죠. 예, 네네. 저희는 서울이잖아요. 네네. 그럼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위원님 뭘 것 같으세요? 서울에요? 예, 금융업이 되지 않겠어요? 예, 금융업도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뭐냐면 뷰티 패션입니다. 전통적으로 패션 산업, 서울의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컨텐츠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 산업 발달의 역사를 리드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난 반만 년의 역사 동안. 네네네. 몽골은 그래 본 적이 있고 중국도 그래 본 적이 있고 산업혁명에 의해 영국과 미국이 그랬던 적이 그렇죠. 있고 네네. 그러던데 인류가 6, 7년 동안의 농경사회와 200년, 300년 동안의 산업혁명 사회, 그다음에 50년, 100년 사회 지식정보 사회를 거치고 있는데 지식정보 사회의 저 끝에서 한국이 갑자기 전 세계 산업의 리드 국가로 딱 올라왔어요. 굉장히 흥미를 끄는 대목인데요. 예, 그랬는데 네. 이 다음에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회 다음에 오는 사회를 하이 센싱 사회 어떤 테크 기반 위의 감성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류가 이렇게 테크 기반 위의 감성 사회로 이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한국의 문화 콘텐츠 산업이 꽃을 핍니다. 네. 인류 산업 발달의 역사와 한국 산업 발달의 역사가 처음으로 IT 산업뿐만부터 톱니가 맞물리는 시점입니다. 네, 네. 저는 국은 융성한다고 보는데 BTS가 마이클 잭슨을 능가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음악이었지만 음악으로 능가한 게 아니라 IT 인프라 위에 SNS 마케팅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방법론이 달랐던 거거든요. 컨텐츠인데 어떤 컨텐츠냐면 오징어 게임이 한국 컨텐츠 훌륭하다고 말하지만 OTT라는 IT 기반이 없었으면 전 세계적으로 유망할 수 없거든요. 네, 네. 서울의 산업은 그런 산업이어야 되는 겁니다. IT 인프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깔려져 있습니다. 네, 네. 뭐 외국 사람들 한국 서울에 와보면 정말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정말 해외 다녔으면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다녀보셨던 분들 한국만한 IT 인프라 없습니다. 그런 이런 인프라 위에 올라타는 컨텐츠 산업, 창조 산업이 서울의 본질적인 그게 인류 산업 발달 역사와 한국 산업 발달 역사가 맞물리는 이런 시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뷰티 패션입니다. 일본에서 화장품 1위는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입니다. 근데 그 수요자들, 바이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국의 컨텐츠를 보고 자란 10대, 20대, 30대입니다. 네, 네. 결국 제조업의 발달이나 상품 서비스의 수출이 저희는 수출하면 안 되면 안 되잖아. 네네. 수출을 개별 기업이 마케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 저희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네, 네. 프랑스 화장품 선물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프랑스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안 했어. 야, 이거 프랑스 화장품이래. 그렇죠. 철수 엄마 써봐 이랬던 네, 거거든요. 네, 네. 바로 그겁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이 해야 될 일은 야, 이거 서울에서 온 화장품이래. 그 밑에 개별 기업의 브랜드와 마케팅이 있는 거고요. 일단은 반은 국가와 서울이 마케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서울경제진흥원이 해나가야 될 길이라는 거고 그 방향의 서울의 미래 산업은 이렇게 물론 제조업 기반, 서비스 기반 훌륭합니다만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전 세계에서 동의가 되는 거, 네, 네. 트렌디한 것들에 저희가 잘 올라타고 마중물을 부어야 되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된다. 문화관광부인가요? 거기 IT를 해서 쫙 원시 시대 뭐 한국에 갖고 있는 고유 밸류를 좀 이렇게 좀 인공지능적으로 입혀가지고 자꾸 바꿔준다든가 서울에 또 이렇게 가치를 좀 헌다든가 컨텐츠가 되겠죠? 야, 저거를 제가 이제 있었을 때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에 올렸으면 예, 저게 예. 경제적으로 얼만큼 큰 가치를 할까? 예. 그런 측면이거든요. 오늘 상당히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유, 예.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100% 동감하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네네네. 건데요. 그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작년에 전 세계 최초로 인플루언서 박람회 서울콘 같은 걸 하게 된 건데요. 네. 이런 겁니다. 저는 잘할 때요. 해피 뉴 이어 하게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면 항상 CNN이 비춰주는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보고 자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 생각했어요. 언젠가 제가 어른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저곳에 여행을 가고 싶다. 그리고 저곳에서 저 현장을 느끼고 싶다. 그런 꿈을 꾸면서 자랐거든요. 근데 전 세계 젊은 애들한테는 한국의 컨텐츠가 이렇게 파급력이 생기면서 서울이 그런 곳이에요. 네네. 전 세계 10대, 20대들이 해마다 카운트다운을 할 때 서울을 찾아보게 된다면 옛날에는 CNN이라든가 BBC가 비춰주는 방송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유튜브라든가 각종 이런 뉴미디어 채널들이 많잖아요. 네네. SNS 단원들이 많아서 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자란 애들이 한국의 자동차를 사고 한국의 전자제품을 사게 됩니다. 지금 50대, 60대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 자동차 힘듭니다. 그런데 한국에 익숙하게 노출된 애들은 첫 번째 마이 드링크는 한국 차가 될 거고 한국 제품이 될 거고 한국 화장품이 될 거고 한국 패션이 될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10대, 20대들의 대상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의견을 나누는 많은 의사결정권자들이 50대, 60대다 보니까 그들의 피어 그룹에서는 아무도 인스타 안 하고 아무도 틱톡 안 하니까 들어서는 알고 있으나 네네. 그게 정책 실행으로 되기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변 피어 그룹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지금 10대, 20대 애들은 메이저 방송국, 레거시 방송국의 프라임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다 습득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들은 그냥 현상이거든요. 네. 그럼 그들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탑 인플루언서들이 서울에 와서 연말을 보낸다면 그들이 참가하는 서울의 모습, 그들이 중계하는 서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네네. 이게 어떤 방송국을 섭외해서 어떤 방송국과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 최초의 사람의 초점을 둔 인플루언서 박람회를 서울콘이라는 거를 작년 12월 30, 31일 날 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 결과도 너무 좋았던 게 예를 들어서 인도에 어느 인플루언서가 왔는데 네네. 팔로워가 한 4천만 명이 돼요. 근데 네네. 그 친구가 오고 나서 한강을 걷는 모습 또는 도심을 산책하는 모습을 올렸는데 정말 24시간 만에 거의 1,000만 명이 본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 행사 전체를 보면 물론 단시간에 공통으로 동시에 본 사람도 있지만 4.2억 명이 봤어요. 1월 한 달 동안. 그러면 네. 공중파 3사의 프라임 뉴스에 총 합을 해도 290만 명이 보게 됩니다. 그럼 거의 140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서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연말에.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건 또 한 가지 어떠냐면 뉴 미디어의 파워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존의 레가시 미디어나 기존의 레가시 언론 시스템을 통해서 디스트리뷰션을 하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해질 겁니다. 네. 수백억 준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뉴 미디어라는 개별 사람들, 저는 그래서 그런 1인 인플루언서들을 1인 인플루언서라고 안 부르고 저 개인적으로는 1인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지금 10대, 20대의 사람들은 네. 한국경제TV에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한데 자기가 그냥 SNS에서 보던 어떤 유명한 팔로우가 전달하는 정보가 훨씬 더 파워풀하게 미치거든요. 네네. 그들한테 소구되는 것들이 경제적 효과로 병합이 되게 일어나는 전략이 적어도 서울한테는 필요하다. 그런 거에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라는 거를 전 세계에서 아무도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네네. 어느 공공기관도 시도를 안 해봤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굉장히 좋은 용감하게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무식하고 용감하게 일에 시도를 해봤고요. 물론 일에다 보니까 구멍이 많이 있었고 보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잘 생각도 해보시면 전 세계적인 박람회인 CES 같은 거예요. 네네네. 또 뭐 영화제 같은 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오토쇼, 상해 오토쇼 이런 것들 보면 네. 이게 다 제조업 시대의 프레임워크입니다. 네네. 미래에는 이런 제품을 중심으로 했다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워크로 접근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의 산출문이기도 하고요. 서울경제진흥원의 미래라든가 또 예. 개인적인 그 계획이라든가 예. 또 앞으로 이런 쪽에 주력하겠다는 이런 그 사업 방향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적 트렌드 중에 하나 꼭 말씀드려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은 생각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 되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공간은 더 이상 물건을 사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는 많은 중소기업들을 위한 스타트업들 공간들을 만드는 건데 공간은 경험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소비는 그냥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를 공공 부문에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거죠. 성수동에 그 많은 팝업 공간들이 되게 핫하고 주말에 성수동 가보면 바글바글 하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의 문화를 공공 부분에서도 그렇게 개별 기업들이 하는 것들을 다 못하는 기업들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하나가 좀 강력하게 있고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자 하는 서울경제진흥원이 나갈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혁신성장 프로그램이잖아요. 혁신에 대한 얘기예요. 이 말씀은 많은 이 프로를 보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혁신 생태계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을 비롯한 관련된 뭐 금융과 정부기관과 많은 이런 혁신 생태계가 중요한데 혁신 생태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일 발달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이겠죠. 실리콘밸리 중심화. 중국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습니다. 뭐 미국은 능가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 이스라엘 정도 이렇게 되게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런 혁신 생태계가 있는 나라와 혁신 생태계, 경제 규모에 비해서 이런 혁신 생태계가 작은 일본 같은 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지난 20년 동안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혁신 생태계가 있는 나라의 GDP 성장률이라든가 전체적인 성장률이 혁신 생태계가
비교적 덜 발달한 나라보다 훨씬 더 파워풀했습니다. 따라서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또 그 혁신 성장을 둘러싸고 있는 혁신 생태라는 것은 그 나라의 발전에 직결된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이 이 혁신 생태계에 일정 부분 포커스 돼줄 때 그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김현우 대표님이랑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다른 말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한국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 어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방색과 관계없이 지역색과 관계없이 우리 경제가 전체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감히 배운 입장에서 모두 마지막 발언을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